디너 한상 차림인데 여기는 호박죽, 이게 소스인데 잘 섞으라고 하고요. 이게 보리빵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소스지? 들깨 갈은 거하고 새콤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 찍어서 이렇게 버섯을 먹습니다. 젓갈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보리빵 참 오래간만이네요. 보리빵, 되게 부드러운 보리빵. 호박죽을 먹어보겠습니다. 버섯 고유 그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요. 보통 이런 거 먹으면 양념이 너무 강해서 버섯 맛이 사라지는데 이건 버섯 향이 살아있어요. 그대로. 호박죽도 원래 호박 맛이 강하질 않은데 여기 호박죽은 호박 고유 맛이 너무 강해요. 잘 살렸어요, 원재료의 맛을. 솔직히 엄청 달아요, 이거 지금. 이 늙은 호박이 물론 단 호박이지만 이 단 호박이 달다 하지만 와, 설탕 안 넣고 이렇게 했으면 대단한 단 호박인데요. 솥밥이고요. 양념장과 들기름을 넣어서 비벼서 먹으라고 합니다. 궁중떡볶이, 묵은지 광어회, 간장과 들기름 양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육전인데 위에 양파하고 같이 먹으려네요. 새우장이겠죠? 저녁 한상 차림이라고 그래서 아까 죽만 빼고 나머지는 한 번에 다 주는 거래요. 너무 귀엽잖아요, 들기름. 와, 이 들기름 향 완전 고소한 들기름이야. 와인도 다 안 땄는데 오늘 와인은 제가 최근에 이태리 소렌토 가서 사온 와인인데요. 라디치 타우라시라는 동네에서 만든 알리아니코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캠파니아 주에 이제 타우라지라는 곳이 있고 소렌토는 캠파니아 주에 속해 있거든요. 피에몬테 이태리 북부 쪽에 바롤로가 있다면 그거 못지않게 탄닌도 세고 유명한 와인이 캠파니아의 알리아니코인데 그 중에 타우라지 거를 제일 많이 인정해 줍니다. DOCG고요. 이게 왜 남부 이태리의 바롤로라고 불리우냐면 바롤로처럼 탄닌도 세고 산도도 세고 바디도 풀바디 와인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 색깔만 여리여리하지 않고 네뷸로처럼 얘는 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렌토 있는 와인숍에서 좋은 거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한 40유로짜리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2015년 빈티지였나? 좀 더 좋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약간 열받았어요. 이거를 싹 어디서 가지고 85유로를 부르는 거예요. 병숙성된 기간도 그 가게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완전 갓 출시된 거보다는 약간 비싸지잖아요. 와인 가게에서 이제 오래 놔두면 딱 2006년 빈티지니까 딱 20년이 됐는데 알리아니코는 뭐 10년에서 20년 숙성은 거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롤로처럼. 근데 코크를 못 따겠어요, 겁나서. 이 코크가 빼다가 분명히 부러져 버리거나 부서져 버릴 텐데 어떡하죠? 20년 된 거 따보셨나요? 좀 따주실래요? 진짜 약간 걱정돼. 이거 빼다가 망가지면 도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다. 부러질 걸? 부러졌어. 부러져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살려내 보겠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코크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를 빼내는 거 진짜 고난이도 기술인데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궁중 떡볶이에 있는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소불고기가 들어가 있다고 써 있었는데요. 고추장을 살짝 썼어요. 딱 먹어보면 알 거예요. 고추장 베이스가 딱 느껴져요. 궁중 떡볶이는 원래 간장 베이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기만 고추장 베이스가 있고 떡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지금. 고기는 진짜 딱 매콤한.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다니. 저번에 보르도 와인 20년 된 거 먹었을 때는 포크가 다행히 살아있어서 문제없이 땄었는데 묵은지, 광어, 와사비. 회가 들기름하고 어울릴 줄 몰랐어요. 고소한 지방질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회에도. 지느러미 살, 뱃살 뭐 이런 거 먹어. 그거를 먹는 것 같아요. 들기름이 약간 기름진 맛을 줘가지고 와인이 너무 마시고 싶다. 국물 되게 달지 않아요? 반칙인데 이렇게 달면. 자연적으로 이 단맛을 만들었으면 무나 양파로 그러면 진짜 잘한 거예요. 시래기 솥밥. 거름통에다 그러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과일향 살아있어요, 아직. 짠. 산도도 세고 탄닌도 세고 색깔도 짙고 20년 된 빈티지라서 그런지 저는 향 중에 제일 먼저 나는 건 오래된 가죽하고 진한 버섯향이 주도적입니다.
아까 처음에 테이스팅 하려고 딱 스월링 하니까 과일 향이 확 올라와서 과일 향이 아직도 살아있네 이랬어요. 이게 20년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1차 향이 생생하게 살아있죠? 와, 놀랍습니다. 꽃향도 있고 말린 장미향? 입에 넣어봤을 때는 처음 느껴지는 건 타닌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산도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와, 이거는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20년 됐지만 살 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20년 지났는데 살아있는 거지? 몇 년 정도는 더 놔둬도 되는데 뭐 지금 먹으면 딱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샀습니다. 말 맞네요. 지금 딱 좋은 거. 육전을 하나 먹고 이 와인이랑 페어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싸서 자, 육전을 먹고 다음에 와인을. 와, 겉에 약간 기름이 있잖아요. 지금 육전을 구웠으니까. 근데 이 기름 맛이 탄닌이랑 만나니까 둘이 서로 잘 어울려요. 기름진 음식은 탄닌이 센 거로 먹는 거로, 보쌈의 그 기름 부분이나 이런 걸 먹을 때도 탄닌이 센 거가 이제 그 기름기와 지방분을 분해하거든요.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요. 느끼함도 잡아주고. 아, 와인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며칠 전에 비행기 타고 저랑 같이 들어온 와인이거든요. 그 와인샵에 20년 있다가, 아니죠, 20년은 아니구나. 알리아니콘데 이게 아마 30개월 오크 숙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병 숙성을 좀 더 하다가 출시된 거죠. 와인샵에 이태리 와인만 딱 팔아요. 여기에요. 에노티카 소렌토.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한대요. 레스토랑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 와인 가게인데 처음에 갔더니 주인장이 없어요. 팔 수가 없대요. 저녁 6시 넘으면 다시 오래요. 6시 넘어서 갔어요. 그렇지. 들어오래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갔더니 이탈리안 와인만 이렇게 다 눕혀져 있어요. 막 여기저기에. 딱 보니까 이거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방 안에. 엄청난 집입니다. 코크가 부러져서 망했는데 오늘따라 또 그걸 안 가져왔어요. 이 빼내는 게 있잖아요. 올드 빈티지 코크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손으로 딱 쥔 상태로 잡아 빼는 거잖아요. 그거를 돌려서 그 안에를 부숴버리면 얘가 이제 부서지니까. 고기와 말린 호박도 있어요. 떡까지. 와인을 공부하기 전에는 야채를 말렸다 그러면 오래 보존하려고 그랬나 보다. 요즘 말렸다, 수분이 날아갔네, 당도가 올라갔겠네. 그 본연의 향과 맛들이 더 농축됐겠네. 물이 사라졌으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와인 공부하기 전하고 후하고. 이게 병숙성의 힘이에요. 와인 4.0 시작한 이래 20년 숙성된 거는 지금 처음이죠. 최장기 병숙성이 된 와인인데, 와, 이건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요, 오늘? 너무 빨리 마시지 마세요. 혼자 다 마시려고 묵은지 광어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깊은 루비에 가넷색 엣지, 강렬한 아로마인데 1차 향 중에 뭐가 있어요? 저는 아까 장미 얘기했고 블루베리 처음에 분명히 있었는데, 상큼한 블랙체리. 2차는 저는 커피나 코코아 할래요. 이거는 와인만 딱 갖다 놓고 한 모금 한 모금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짠. 스파이시한 향신료 향이 있고요. 아까 저는 오래된 가죽하고 버섯, 말린 장미, 참나무 정향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연필심도 살짝 있는 거예요. 연필 겉나무. 이거 과일 향이에요. 달짝지근함도 있어요. 달짝지근한 과일이 뭐가 있죠? 향이 달짝지근한 거, 맛이 아니라. 검은 자두. 이게 20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에 들어간 지 한 17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7년 동안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공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자칫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순간에 확 꺾일 수 있어요. 오래 놔뒀다가. 지금 수명이 간당간당 붙어있는 애들은 공기랑 맞닿으면 빨리 꺼져버려요 다.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는 목숨이 간신히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절정기. 20년 지난 빈티지는 한국에서 절대 못 구하죠. 알리아니코 돈 있어도 못 사죠. 그래도 85유로에 선방했다니. 85유로인데 1유로도 못 깎아주겠대요. 이거 인터넷에 알아서 벌써 30% 할인돼 있는 거고, 다른 좋은 화이트 하나를 샀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고,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화이트를 사왔는데 일단 레드부터 오늘은 촬영하는 겁니다. 사실 와인샵에서 85유로짜리를 선뜻 10초 고민하고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더 불렀으면 그래도 살 놈이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네가 이걸 살 수 있겠어? 약간 명품 가게에서 이거 85유로야 그러니까 보여줄게 이렇게 보여주면 주세요 이렇게 깜짝 놀란 거지. 톱밥. 와,
와인이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와, 이거는 한 번 향 맡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향들이 나오는데 이거 좀 빨리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러다 푹 꺼져버리면 진짜 갑자기 아무 향 안 나는 버섯물이 됩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거기. 죽은 와인은 버섯물 맛이 나요. 알리아니코가 사실 유명한 건 캄파니아 주에서는 타우라지가 유명해진 거는 옆에 폼페이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이 화산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다 화산재로 덮여 있고 토양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네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와인에서. 그래서 타우라지가 이제 이걸로 유명해졌는데, 불투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토양은 화산 토양인데 하고서 이제 알리아니코를 막 심었죠. 거기서도 이제 알리아니코 와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타우라지만큼 비싸진 않고 아무래도 좀 약간 저렴한 알리아니코를 맛보고 싶으시면 불투레 거를 드시면 되고, 고급 알리아니코를 드시려면 이제 타우라지로 가야죠. 네, 화산재가 이제 산도도 높여주고 미네랄리티도 높여주고 드라이한 와인이죠. 근데 달짝지근한 향이 있어서 감초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산도랑 타닌이랑 둘 다 10초가 넘어요. 엄청 부드럽긴 한데 알리아니코 한 5년 이하 것들 많이 마셨거든요, 한국에서. 그거는 막 입천장을 버벅버벅 긁는 이런 식의 센 타닌인데 얘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엄청 오래가요. 여기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산소랑 맞닿으면서 얘가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양은 그대로예요. 풀바디고. 알코올은 몇 프로일까요? 거의 약간 남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탄닌을 추출하려면 발효를 길게 했을 것 같아요. 발효를 온도 조절하면서 아주 길게 바롤로 하듯이. 알코올은 14%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3.5%. 코코아 맛이 계속되는 긴 여운. 풍미의 강도도 강렬한. 품질 평가를 해보면 복한미는 어마어마하죠. 1, 2, 3차향 한 15가지 이상 나온. 밸런스는 되게 좋은데요. 이게 어릴 때 먹었으면 밸런스가 너무 강했을 것 같아요, 탄닌이나 이 산도 쪽이. 근데 지금은 너무 부드럽게 녹아내려가지고 저는 감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에서. 풍미의 강도 강렬한, 여운도 길고. 근데 이건 훌륭한 와인인데요. 엑셀런트 와인. 숙성 잠재력? 아직도 좀 있지 않아요, 숙성 잠재력?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꺾일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 와인 가게 사장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마셔봤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죠? 그 숙성 잠재력은 아직 있긴 하지만 바로 드시는 걸 권한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비비노 점수는 4.8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오버하는 건가요? 이게 20년 숙성돼서 주는 그 숙성에 따른 결과물이 아주 좋아가지고 1차도 꽤 있는데 3차도 꽤나 많이 발현돼 있고, 그래서 4.7점을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 WSET 레벨 3에서 하는 SAT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품질 평가거든요. 품질 평가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거는 복합미는 얼마나 훌륭한가, 밸런스는 얼마나 훌륭한가, 풍미의 강도는 얼마나 강한가, 그 다음에 여운은 얼마나 긴가,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와인을 품질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의 단점은 강렬한 와인의 종류들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게 더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와인처럼 강렬한 와인들이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맛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맛있는 와인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김치의 예를 들면 김치의 호불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덜 익은 것, 어떤 사람은 많이 익은 것,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익은 것, 서로 맛있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품질이 높다고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께서 이게 맛있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맛있다라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단 와인이 좋다, 어떤 분들은 안 단 와인이 좋다, 어떤 분은 산도가 높은 게 좋다, 뭐 낮은 게 좋다, 뭐 신 건 싫다, 탄닌이 센 게 좋다, 탄닌이 부드러운 게 좋다,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그거를 제가 여기서 품질이 높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든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죠. 단지 이건 품질이 높은 와인이다, 이것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저도 호불호가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와인이 있는데 지금 시음하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는 그냥 다양한 걸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취향에 제가 좋아하는 쪽 와인은 아니지만 품질은 높게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품질이 좋은 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가 꼭 하고 싶었어요. 짭조름한 맛이 이게 화산재에서 오는 미네랄리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간장 느낌이에요. 좀 놔뒀더니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와인이 향과 맛들은 다 이렇게 뭉개져서 하나로 뭉쳐졌는데 남아있는 건 이제 짭조름함과 센 탄닌, 프렌치 오크 숙성한 그 향들,
타우라시가 있는 캄파니아주는 로마 바로 아래에 있는 주가 캄파니아고요. 대표적인 도시들로는 나폴리, 소렌토 이런 유명한 관광지들이 이 캄파니아주에 있습니다. 로마와 소렌토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포도품종입니다. 알리아니코를 샀고요. 바롤로랑 거의 특성이 비슷해요. 근데 바롤로는 같은 품질 정도의 와인을 사려면 거의 2배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돈을. 근데 알리아니코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서 저렴하게 이 와인을 구할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리아니코 작은 와인숍들에는 없죠, 이거는. 이마트에 간혹 타우라시 꽤 있긴 있어요. 꽤 비싸요. 리제르바급 아닌 것도 4, 5만 원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소렌토 가서 슈퍼마켓 갔더니 알리아니코 5유로짜리도 있더라고요. 실컷 마시고 왔습니다. 좋은 보르도 블렌딩 와인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만약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다면 색상도 보르도, 맛도 향도 약간 보르도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가 좀 더 탄닌이 세고 탄도도 세요. 보르도 블렌딩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